네, 5월의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4일 화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예, 그나저나, 야, 이 날씨가 또 이제 추워졌습니다. 네,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에 또 뭐 비가 내린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딱 날씨 앱을 이렇게 또 보면은, 내일부터 비가 오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비 오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화, 수, 목 이렇게 비가 온다고 이렇게 또 되어 있거든요. 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내리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비가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말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지금 이렇게 또 추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또 날씨가 여기 이제 추워지고 있으면서 또 이제 마음이 또 서늘해지는 그런 뉴스들이 오늘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나는 지금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다. 굉장히 좀 이제 유감스럽다. 후회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백악관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 설전을 이렇게 또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광물 협정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이제 regrettable하다, 유감스럽고 진짜 후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는 우리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 가지고 평화 협정을 할 의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안보 보장을 위한 그 광물 협정에 대해 가지고 사인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마크롱 그 프랑스 대통령이 이렇게 또 제안을 한 그 뭐 평화 협정이랑 이렇게 또 비슷한 그런 이제 유사한 이 계획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우선 이 평화 협정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포로 교환 있지 않습니까? 포로 교환 우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서의 휴전 있지 않습니까? 뭐 전투기 같은 것들이나 미사일 뭐 드론 같은 거 날리지 않는 것에 대한 우선적으로 이제 즉각적인 이제 평화를 위해 가지고 그런 것들 먼저 이렇게 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후회를 하고 있다, 뭐 유감스럽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 미국은 즉각적으로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중단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하면서 굉장히 많은 뭐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질문들도 이렇게 또 날라오는데 뭐 질문들도 막 요리조리 이렇게 또 피하면서 이제 자신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만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미국은 이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는 거 뭐 금전적으로나 뭐 무기 같은 거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는 것을 즉각적으로 우선 멈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가 우리 미국한테 감사를 이렇게 또 표시를 하면서 이제 평화 협정에 대한 의지가 있을 때 그때 다시 지원을 재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있었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 와가지고 이 회담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회담이 아니라 이제 설전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좀 이제 나쁘게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보복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니 젤렌스키 대통령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하면서 내가 이 미국의 짱인데 내가 이 전 세계 최고 짱인데 어떻게 해서 내 말을 듣질 않지?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지원 같은 거 이제 모두 다 이렇게 또 멈췄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서 후회를 이렇게 또 하면서 나는 이 평화 협정에 대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빨리 평화 협정을 이렇게 또 하고 이 광물에 대해서 이렇게 또 사인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이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이 돼가지고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지금 이거 봐라. 뭐 광물에 대해서 뭐 사인도 하지도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돼가지고 우크라이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미국의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 완벽하게 이 러시아 편으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와, 러시아한테 이렇게까지 편을 든다라는 그런 소리는 어느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지금 현재 2차 대전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동맹국들을 완벽하게 이렇게 또 뒤돌아가지고 적한테 이렇게 또 붙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때 독일한테 붙는 2차 대전 때 서방 세계에서 이제 독일을 이렇게 또 상대를 하면서 이렇게 또 싸웠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이 완벽하게 독일한테 붙는 그런 상황이랑 이렇게 또 비슷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근데 지금 이 미국은 서방 국가들이랑 잘 이 러시아에 이렇게 또 대항을 하면서 이렇게 또 싸우고 있었는데 계속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지원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완벽하게 이제 러시아 편을 지금 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제 완벽하게 뭐 호떡 뒤집듯이 이렇게 또 뒤집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된 다음부터 세계 정세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정책들은 외교 정책들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대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렇게 또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미국의 이 외교 스탠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원래 이 미국의 이 동맹국들이랑 완벽하게 지금 등지고 있는 그런 자세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등을 져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지지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 미국의 이제 동맹국들은 미국이랑 더 멀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잘하는 것일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또 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된 뒤로부터 이 동맹국들이랑 이렇게 또 멀어지고 있고 그에 반해 가지고 지금 러시아 편을 이렇게 또 들어주고 있으면서 푸틴이랑 지금 가까워지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이 독재 국가들이랑 지금 잘 지내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 말은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도 독재자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2기 때는 좀 더 많은 이런 뭐 삼선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또 뭐 헌법을 뭐 바꿔서까지 아니면은 헌법을 안 바꾼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렇게 또 밀어붙여가지고 독재자처럼 세 번째 대통령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확실해 보이기는 보입니다. 전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 손아귀에서 지금 놀아나고 있다라는 게 확실히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해주는 거 지금 멈췄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멈췄어요. 이 유럽에 이렇게 미국 그 무기 같은 거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또 들어가려고 했었던 미국 무기들도 지금 다 멈췄다고 해요. 다 멈추게 되면서 앞으로 좀 우크라이나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또 지원해주는 것을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우크라이나는 잘 이 군사 수행을 할 수 있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우크라이나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문가들이나 뭐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이 무기들, 뭐 지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우선 지금 당장은 괜찮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올해 여름까지는 잘 버틸 수가 있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미국이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계속 이렇게 또 지원을 해줄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받았었던 그런 이제 무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까지는 이제 버틸만하다.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제 여름이 지난 다음에는
좀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기는 불투명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어쨌든 지금 이 미국의 조치로 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뭐 유럽도 뭐 장난이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선 유럽이 이 우크라이나를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딱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두고 이 러시아랑 딱 이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이 완충지대이면서 여기를 이제 사수를 하는 게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또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있었는데 그런데 미국이 여기서 이렇게 또 빠지게 되면서 지금 유럽이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유럽 국가들에서는 우리는 국방 예산을 이제 대폭 확대를 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지금 수많은 나라들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국가들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럽에서는 훨씬 더 많은 국방 예산을 이렇게 또 지출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는 더 많은 무기들이 많이 이렇게 또 생산이 되고 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핵무기 같은 것들도 이제 더 많이 이렇게 또 생산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가 많아지고 핵무기들이 이렇게 더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은 쓸 일이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도 이 총기 같은 것들이 2배가 더 많이 풀리게 되면서 이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이 2배가 더 많이 이렇게 또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럽에서 이렇게 많은 이 무기들을 더 많이 생산을 하거나 뭐 사가지고 이제 배치를 해두게 된다고 하면은 더 많은 이 군사 작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유럽 국가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우선 이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프랑스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렇게 또 중단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 너네 나라 때문에 러시아가 더욱더 강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 안보가 위험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더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영국은 아무래도 미국이랑 좀 더 이제 밀접한 그런 이제 관계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좀 더 이제 신중한 태도를 이렇게 또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영국은 이 미국의 대통령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협력을 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영국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유럽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번 전쟁에서 뭐 지거나 나쁜 결과를 이렇게 또 만들어내게 된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더 강력해지는 것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은 더 많은 위협을 이렇게 또 느낄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지원 이제 잠시 이렇게 또 멈춰 두면서 이 잠시가 뭐 계속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금방 이렇게 또 끝날 수도 있어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이드 벤스는 나와가지고 이 제이드 벤스가 가장 꼴불견이더라고. 제이드 벤스는 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아니 지금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광물 협정을 이렇게 또 하면서 뭐 구체적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이 되지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우리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50% 정도의 광물을 이렇게 또 가지고 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안보 보장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이익이 될 만한 그런 이제 결정을 잘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 제이드 벤스는 얘기를 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너무나 이제 극단적으로 너무나 좀 이제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주 그냥 개짜증이 나더라고요, 제이드 벤스. 트럼프 대통령이나 제이드 벤스나, 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완벽한 깡패가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전 세계, 뭐, 세계 경찰이라고도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뭐, 정의의 사도이면서, 정의를 위한 그런 국가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제이드 벤스까지 이렇게 또 뭉쳐가지고 둘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깡패가 지금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 줘 터져라고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마가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이드 벤스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미국의 이익이 되는 그런 이제 결정을 해야지만 너네 안보가 보장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는
그냥 삥 뜯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깡패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삥 뜯으면서 내가 여기 지켜줄게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와, 완전히 진짜 미국이 깡패가 됐습니다. 전 세계 깡패가 됐어요, 지금. 야, 진짜. 어떻게 해서 미국이 이렇게 되는지. 이게 지금은 이익이 될지 모르지. 깡패도 보면은 물건들 빼앗을 때는 지네들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른 나라들끼리 이제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이제 깡패 몰아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정의가 승리한다라는 게, 그거는 불변의 법칙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미국이 러시아랑 이렇게 손을 잡고 깡패 짓거리를 해? 야, 이거는 뭐, 나중에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한테는 다 이제 마이너스의 길로만 이렇게 또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어쨌든 지금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이렇게 또 지원을 하는 것을 바로 지금 다 긴급 중지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중지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유럽 연합에서는 800 빌리언 유로 8천억 달러를 넘는 돈을 이렇게 또 들여가지고 국방 지출을 이렇게 또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계획을 Rearm Europe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유럽을 다시 재무장을 하자라는 그런 계획을 지금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야, 지금 세계 3차 대전이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세계 3차 대전이 뭐 젤렌스키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 말로만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 이 본질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저기 막 휘저 놓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3차 대전이 지금 일어날랑 말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럽이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좀 이제 약해졌기는 약해졌지만 그래도 유럽 하면은 강대국들이 이제 많이 있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Rearm, 다시 재무장을 한다. 8천억 유로를 들여가지고 8천억 유로면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뭐 거의 1 트릴리언. 그러니까 거의 뭐 1조 달러 정도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항상 이제 유로가 좀 더 이제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 뭐 3차 대전은 더욱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무기들이 이렇게 또 많은데 조금이라도 이제 나라들 간에 뭐 갈등이 이렇게 또 생긴다고 하면은 이게 무기를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기 이렇게 많은데 써봐야지 하고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세계 3차 대전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유럽에서는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회의를 할 때가 아니다. 회의를 할 때가 아니라 바로 당장 재무장을 할 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미국은 확실히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무기 같은 거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금 안 보내주고 있고 지금 확실히 보이고 있다. 미국이 우리 동맹국에서 이렇게 또 빠지려고 하는 것이 이제 확실히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우리가 빨리 재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유럽은 이 유럽 국가들도 이렇게 또 재무장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이제 더 많이 이렇게 또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빠지다 보니까 미국이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만큼을 이제 더 지원까지는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더 많이 이렇게 또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비상사태네요, 유럽은. 우크라이나랑 그리고 이제 유럽은 미국에 이렇게 또 빠짐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비상사태에 이렇게 또 돌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 소식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오늘부터 지금 이 관세 전쟁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2월 1일부터 이 동맹국들한테 멕시코, 이 캐나다에다가 25%씩 이렇게 또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완벽하게 지금 빌런으로 이렇게 또 만들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깡패 국가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자신의 동맹국들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대하고 있는지 이해를 지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미국이 지금 자신들의 이제 동맹국들한테까지도 지금 이루고 있다고 라고 하면서 뭐 전 세계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미국이랑 이제 가장 밀접한 그런 이제 동맹국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누구겠습니까? 다음에는 당연히
한국이지.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막 옹호를 하고 있다라는 게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아니,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오, 트럼프 대통령 잘하고 있다 막 박수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이렇게 또 알고 있는데, 머리가 어떻게, 아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해를 할 수. 저 같은, 뭐, 미국에 있는, 뭐,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그런데 이제 미국의 시민권을 받은 코리안 아메리칸이지 않습니까? 네, 코리안 아메리칸도, 예, 저는 이제 뿌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한테 이제 좋은 쪽으로 되기를 이렇게 또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 너무 잘하고 있다고 막 박수를 치고 있는 거야. 요거를 보니까 이게 머리가 어디 총 맞았나? 바보 같은 놈들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아니, 지금 동맹국들한테 엄청나게 등을 지고 있으면서 바로 옆에 있는 멕시코, 캐나다에다가도 관세를 지금 매기고 있고, 그리고 유럽에다가도 지금 똥물을 지금 튀기고 있고, 지금 뭐 유럽에서 지금 다 빠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누구겠냐고, 한국이지. 네, 어쨌든 간에 오늘 뉴스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바로 오늘부터 관세 전쟁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오늘 12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12시부터 이 멕시코랑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다가 관세 25%씩 이렇게 또 매기는 게 이렇게 또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에다가는 10% 더 얹어가지고, 저번 2월 달부터 이제 10% 매겼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20% 이제 매긴다라는 그런 소리죠. 보편적인 관세 25% 매기고, 원래 매기고 있었던 25%에다가 20%를 더 한다고 하면은 이제 몇몇 제품들에는 45%가 붙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야. 그래가지고, 예, 지금 이 관세 전쟁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되자마자, 지금 이 중국하고 이제 캐나다에서는 바로, 리탈리에이트, 바로 이제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시작을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중국이 이렇게 또 필두로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이 펜타닐 마약 너무나 많이 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 경로로 캐나다 그리고 이 멕시코에서 이 펜타닐 마약이 미국으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들어오고 있는데, 너네들이 이 마약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잘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는 계속해가지고 보복 관세 계속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부터 관세 전쟁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유럽은 이 전쟁 때문에 뭐 난리가 났고, 그리고 여기 이 미국 이 노스 아메리카는 멕시코, 이 캐나다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중국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이 당장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서민들 있지 않습니까? 중산층들, 이제 저소득층들은 앞으로 매년 $2,000 정도를 더 내야 할지 모른다. 그 관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물건값이 이렇게 또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인플레이션에 이렇게 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00씩 더 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이 서민들도 난리가 났고, 캐나다도 난리가 났고, 아무리 이 관세가 임포터들, 미국에 있는 이 수입업자들이 이렇게 또 낸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관세가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세금을 이 서민들로부터 이렇게 또 가지고 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들이 더 이상 쓸 돈이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버는 거는 똑같은데, 그런데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제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졌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물건들을 이렇게 또 사는 데 있어가지고 구매력이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이 물건을 옛날에는 10개를 살 것을 이제는 뭐 8개, 7개밖에 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경제도 이제 망가지는 것이고, 뭐 중국, 멕시코 경제도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도 망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경제가 잘 안 돌아가기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돈이 이제 덜 풀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의 캐나다도 미국 물건들에 대한 그 보복 관세를 지금 즉각 이렇게 또 시작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뭐 중국도 역시 이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몇몇 기업들한테는 뭐 중국으로 이렇게 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뭐 조치도 이렇게 또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는 이제 서민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은
이제 농수산물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멕시코에서, 특히 이제 멕시코에서 굉장히 많은 이 농수산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는데, 그런데 25% 이제 관세를 매긴다. 우리들이 이제 25% 더 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식료품 가격이 이제 다시 오르게 생겼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또 잡아가면서 좀 이제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예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다시 오르게 생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기름값도 이 캐나다산 원유, 멕시코산 원유를 수입을 해야지만 섞어가지고 이 기름을 정유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기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해요. 미국에 있는 원유로만 기름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원유 같은 거 수입을 해야 하는데 관세를 이렇게 또 올려버린다. 그러면은 기름값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반적으로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자극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멕시코도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또 화가 나가지고 이 셰인바움 첫 번째 이제 여성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관세 전체 이렇게 또 한 것에 돼가지고 엄청나게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멕시코를 본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좀 이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바사바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매기는 이유는 불법 이민자들 너무나 많이 넘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 마약 같은 것들이 펜타닐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 관세 이렇게 또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멕시코는 이제 2월 달에 이 관세 정책을 한 달 유예를 시키면서 바로 이 군인들은 국경에다가 뭐 만여 명 정도를 이렇게 또 배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번 이제 3월 4일 이제 며칠 전에 관세 전체 3월달 이거 시작하는 거 이제 며칠 전에 이 멕시코에서 굉장히 이제 악질적인 그런 이제 마약 카르텔들을 29명 정도를 이렇게 또 잡아다가 미국에다가 이렇게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는 미국에서 이 10수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이제 잡으려고 했었던 마약 왕도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멕시코가 미국한테 이제 사바사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관세 정책을 25%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셰인바움 대통령이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우리 멕시코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멕시코도 보복 관세를 지금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뭐 멕시코는 멕시코대로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고 캐나다도 캐나다대로 이렇게 또 힘들어질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 역시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특히 이제 서민들이 가장 힘들 거예요. 서민들은 이제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또 되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것들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캐나다, 이 멕시코에서 부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또 생산이 돼가지고 여기 이 캐나다나 이제 멕시코에서 이제 차량이 이렇게 또 생산이 돼서 임포트가 되거나 미국으로 이렇게 또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부품들이 미국 공장으로 이렇게 또 와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또 조립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랑 이 멕시코랑 관세가 이제 없는 게 이렇게 또 중요한데 지금 관세를 이렇게 또 올려버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새 차 가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 차 가격들이 평균적으로 $3,000 정도씩 이렇게 또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노스 아메리카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미국, 캐나다, 이 멕시코에서 30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이 프리 트레이드 굉장히 잘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잘했는데 이 30년 동안 있었었던 이 관계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한순간에 이렇게 또 무너지게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결과를 이렇게 또 초래를 할 것 같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관세 정책 이 3월 4일부터 시작을 할 것이다. 유예 같은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하자마자 어제 주식시장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다우존스, S&P 500, 뭐 나스닥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다우존스는 800포인트 이상의 이렇게 또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S&P 500 마이너스 1.7%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6%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엄청나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했어요.
관세 전쟁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이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이렇게 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부터는 상호 관세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 대한 관세를 올린다고 하면은 똑같이 올려버린다. 똑같이 올리거나 더 많이 올리겠다. 상호 관세를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월 4일 이 멕시코, 이 캐나다 이 관세도 이렇게 또 시작을 하고 있는데 4월 2일에도 분명히 상호 관세 이렇게 또 시작을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어제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만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대한 관세도 더 올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미국만이 상호 관세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 대한 이제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주식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힘들어질 것으로 이렇게 또 이 전망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 특히 이 기술주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동차 업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 업계도 지금은 난리가 났다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본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됨으로 해가지고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있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줄 베이비 줄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기름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기름으로 이렇게 또 움직여지는 그 자동차들이 앞으로 더 많이 팔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기차를 좀 이제 죽이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 내연기관 차들이 더 이렇게 또 많이 팔릴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심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때리다 보니까 미국의 이 자동차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자동차 기업들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야. 다 세금으로 이렇게 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동차 업체 주식들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작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나라들에서 관세를 너도 나도 다 올리게 된다고 하면은 기업들은 죽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기업들이 죽어나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기업들은 하이어링 하는 거, 사람들 구하는 거 이제 그만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실업자들 수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기업들에서 이제 자르기 시작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비용 절감을 해야지 어려워진다는데 그러면은 악순환이 계속 악순환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은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그런 소리,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 올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경기 둔화 시작이 되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 어제 엄청나게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1.4% 내려가고 있고요. S&P 500도 마이너스 1.7%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마이너스 1.5%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실적이 나빠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특히 금융 쪽에서 나빠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자동차 나빠질 것 같다고 하고 그리고 이 미국만 관세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제 다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국의 테크 기업들도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를 제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관세 전쟁을 시작을 한다. 이 테크 기업들도 이제 나빠진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수많은 지표들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경기 둔화가 시작이 되고 있다. 라는 지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 지난 12월 달부터 계속해가지고 이 경기 둔화 지금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많이 내려가고 있는 이 주식들을 이렇게 더 본다고 하면은 우선 이제 자동차 주식들 GM, 포드 같은 거 2%, 3%씩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주 기업들 이 엔비디아도 어제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갔는데
오늘도 계속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2% 넘게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도 네, 마이너스 3% 넘게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올해 연초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네, 마이너스 17% 정도 이렇게 또 네, 내려간 이제 수치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네, 테슬라는 오늘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의 이제 테슬라 판매가 굉장히 많이 지금 나빠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해요. 지금 이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뭐 전 세계에다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기가팩토리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그 차량들의 수를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다고 한다고 하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이 자동차들을 이렇게 또 생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판매량이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 공장들이 운영이 될 수 있을지도 이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특히 오늘 어마무시하게 많이 내려가고 있는 주식들 중에 이제 하나는 이 금융주들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시티그룹은 마이너스 8%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이너스 7.5% 이상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3년도 이후로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이제 수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단기적으로 이제 전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이 계속 이제 된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4월 2일부터는 상호 관세 이렇게 또 하면서 유럽에도 이제 영향을 이렇게 또 미칠 것이면서, 그러면서 세계 각국의 나라들에서 미국을 이제 상대로 해가지고 또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린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이 더 하락을 이렇게 또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그 의회 연설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주식시장이 좀 이제 많이 움직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대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 이제 변동성이 낮은 그런 주식들에 이렇게 또 투자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커다란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에서 서서히 이렇게 또 발을 빼고 있다고 해요. 발을 빼고 있는데, 그런데 개미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미 투자자들은 떨어질 때 사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돌아가지고 저가매수 하면서 저가매수 하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개미들 엄청나게 또 손해를 이렇게 또 입을 수도 있어 보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최근 들어가지고 2025년도 최악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이제 테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7%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다음부터 이렇게 또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 수많은 기업들의 많은 타격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수많은 이런 뭐 테크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 물건들을 이렇게 또 만들거든요. 뭐 애플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다 뭐 TSMC, 뭐 인도, 뭐 중국,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또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리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 테크 기업들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테크 기업들이 이 관세 정쟁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되게 되면서 테크 기업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산도 이제 다 해외에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타격을 이렇게 또 입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이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가장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2월 한 달간만 주식이 28% 폭락을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딱 달라붙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뭐 주식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른팔이고 뭐 도지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면서 이 주식시장, 이 테슬라 주식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 미국인들한테 엄청난 미운털이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바뀌고 있거든요. 이게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런 짓들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미운털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불매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불매 운동이 미국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되고 있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유럽에서도 테슬라 불매 운동이 엄청나게 계속 이렇게 또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는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수순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정부에 관련이 된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테슬라 주가는 계속해가지고 더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도지를 통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 정부 기관들을 다 쳐내버리고, 공무원들을 다 이렇게 또 해고를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쁜 이미지만 지금 심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이런 행동이 미국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반감을 이렇게 또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 대한 이 반감이 같이 이렇게 또 더불어가지고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판매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차량 막 빨리 이렇게 또 팔아버리고 다른 차로 이렇게 또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테슬라 차량도 이제 중고 차량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중고 차량 가격이 빠르게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팔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안 좋은 결과를 계속 이렇게 또 내놓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많이 폭락을 한 주식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베스트바이 주식입니다. 베스트바이에서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하게 됐는데, 지난 4분기 실적은 괜찮게 나왔습니다. 괜찮게 나왔는데, 그런데 오늘 이 베스트바이 CEO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난 4분기 실적은 괜찮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관세를 다 올리지 않았느냐, 뭐 멕시코, 캐나다, 뭐 중국 관세를 이렇게 또 올렸는데, 우리 베스트바이를 본다고 하면은 베스트바이에서는 전자제품들을 이렇게 또 파는데, 이 전자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수입이거든요. 중국에서 수입이 한 55% 정도가 이렇게 또 되고 있고, 멕시코에서 수입이 한 20%가 되고 있고, 멕시코에도 굉장히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거기에서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또 수출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관세가 없기 때문에, 관세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관세가 생겨서 이제 난리가 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세가 올라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베스트바이 CEO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전자제품들이 이제 올라가게 생겼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돈 쓸 여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버는 거는 똑같은데 가격만 올려버린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만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덜 사지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덜 사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매출은 내려갈 수밖에 없죠. 세금으로만 더 이렇게 또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 내려가고 이익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베스트바이 주가 15% 넘게 폭락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전쟁, 관세 올리는 거 시작을 하자마자 뭐 주식시장이 완전히 초토화가 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에어라인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에어라인 주식들도 지금 초토화가 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관세 전쟁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쓸 돈이 없어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 저가 항공들 있지 않습니까? 저가 항공들, 이제 돈에 대해서 좀 이제 민감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서민들은 항상 이제 저가 항공들을 이렇게 또 타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관세 전쟁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되게 되면서 이제 관세가 이렇게 또 올라 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경기가 둔화가 되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이제 버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버는 게 똑같은데 관세가 올라 버리게 된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못 쓴단 말이에요. 그 이마만큼의 돈이, 이마만큼 구매력이 이제 없어진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소비 심리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에어라인 주가들 다 폭락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뭐 델타 항공,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 뭐 6% 이상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저가 항공들 있지 않습니까? 뭐 jetblue, 얼레이전트, 뭐 프론티어 이런 항공들은 마이너스 8% 넘도록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가격에 민감한 서민들이 특히 더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는 여행 같은 거 좀 이제 덜 할 것 같고 그래 보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저가 항공들이 더 많이 지금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수순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워렌 버핏이 나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린다라는 것은 총 없는 전쟁과 이렇게 또 마찬가지이다. 액트 오브 월이다. 이거는 전쟁 상황이나 이제 마찬가지이다. 라고 이 워렌 버핏이 이렇게 또 경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소비자들한테 부담을 이렇게 또 전가를 하게 되는 것이다. 관세가 무역업을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을 이제 방해를 하게 될 것이다. 무역에 이렇게 또 경직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경제는 침체기가 온다라는 그런 소리죠.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소리를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액트 오브 월이다. 이거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워렌 버핏이 얘기를 한 이 액트 오브 워가 지금 주식시장에 어떻게 이렇게 또 반응을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분명하게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잡았는데 다시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또다시 경기 침체, 이 경기 둔화가 이렇게 또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불확실성이 너무나 높아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이 항상 이렇게 또 내려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져 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경기 침체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뭐 관세 올라가고 있고 뭐 인플레이션 지금 뭐 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뭐 계속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고 경기 둔화 지금 벌써 시작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더 심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올 것입니다. 경기 침체가 지금 저는 뭐 올해 말 얘기했는데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어디서 이런 것을 이렇게 또 봤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숏 포지션 잡는 것들이나 뭐 롱 포지션 잡는 것들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이런 거래들이 많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이 얘기를 할 것을 누군가 먼저 알고 트럼프 대통령 이제 관계자들이 뭐 트럼프 대통령 아들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롱 포지션 잡고 뭐 숏 포지션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돈을 이렇게 또 벌어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자신 돈 벌려고 일부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얘기들도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서가지고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코인들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의 비축 자산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고 있었던 비트코인의 가격을 다시 이렇게 또 끌어올려가지고 바로 막 14,000달러 오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또다시 폭락의 길로 이렇게 또 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저번 금요일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올랐던 거 다 반납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82,000달러를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한 다음에 비트코인이 막 95,000달러까지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14,000달러 한 방에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면서 비트코인은 뭐 다시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그거 얼마 버티지 못했습니다. 다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되면서 뭐 82,000달러까지 이렇게 또 내려갔는데 아마도 계속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은 항상 주식시장이랑 같이 이렇게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꼬라지가 더 많이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뭐 동부 시간으로 9시에 콩그레스에서 의회에서 연설을 이렇게 또 앞두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워싱턴 DC 이 캐피톨에서 그 의사당 난입 사건이 일어난 그 캐피톨에서 의회 합동 회의가 이렇게 또 있는데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이 합동 연설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 2기가 시작이 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지 않았습니까? 한 달이 이렇게 또 조금 넘으면서 이제 자신의 업적들을 아마도 엄청나게 자랑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이 도지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미국 이 연방 정부 뭐 축소를 하고 뭐 폐지를 하고 그리고 뭐 연방 공무원들 이렇게 또 해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또 아마 이제 얘기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미국의 부채를 이렇게 또 줄이고 있다라고 자화자찬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이제 취임을 한 다음에 첫 100일 동안에 가장 큰 이제 성과 중에 하나로 이민 정책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또 강조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에 대통령 이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미국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이렇게 또 들어왔었는데 내가 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거 봐라 불법 이민자들 못 넘어오고 있다.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미국에 있는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을 이 범법자들을 이렇게 또 잡아다가 다 이렇게 또 내쫓고 있는데 이게 나의 가장 큰 업적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화자찬을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반대되는 세력들한테 공격적인 언행들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자신의 지지자들을 자극을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지지자들, 특히 이제 트럼피들을 막 자극을 해가지고 이 새끼들 막 언행을 막 엄청나게 좀 강하게 이렇게 또 공격적으로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제 자신한테 이제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자신들의 이제 트럼피들한테 이렇게 자극을 이렇게 또 하면서 자신의 이제 지지자들한테 환호를 이렇게 또 받을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이제 나쁜 말들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유럽이 뭐 나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미국에 이렇게 또 빠져나오게 되면서 거기에서도 내가 돈을 이렇게 또 많이 세이브를 하고 있고 그런 이제 자신의 이제 업적들에 대해 가지고 자화자찬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연설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을 시키면서 자신한테 이렇게 또 환호를 지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잘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다 이제 반대 세력들한테 이렇게 또 넘기려는 그런 연설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트럼프 대통령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잘 되는 건 다 내 탓이고 잘못된 거는 다 상대방 탓이야! 라고 이렇게 또 하는 거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또 그런 거 이렇게 또 할 것 같다고 하고요. 아마도 오늘 이 연설 이후에 굉장히 많은 뉴스가 또 이제 내일 나올 것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내일 한번 뉴스 또 한번 지켜보기로 해보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끝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를 휘저어 놓고 있습니다. 휘저어 놓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보여주는 게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정의로운 그런 이제 국가에서 세계 경찰에서 깡패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완벽하게 미국의 동맹들한테 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으면서 칼을 뒤에다가 이렇게 또 꽂고 있는데 야, 이게 미국의 미래에 도움이 될지 진짜 전혀 모르겠으면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굉장히 좀 나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작업은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